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잃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6%, 코스닥도 0.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제 8월달이 시작한 지도 벌써 3일이나 지났죠. 오늘 목요일장이고, 내일 금요일장을 하게 되면은 이번 주도 이제 한 주가 다 끝났죠. 또 다음에는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들은 저의 영상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저의 채널을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 관련 공부를 좀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나이를 먹고 공부라고 하는 부분을 접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주식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실제로 본업, 뭐 회사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본업이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나만의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수익이 났을 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땀 흘려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자는 구간, 내가 별도의 부업으로 돈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 내 본업에 투자한 본업으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근로소득 플러스 자,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소득까지 같이 병행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면 나의 자산이 한 번에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에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죠. 이 돈이 없게 되면 모든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집도 그렇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이동할 때 자동차도 없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해야만 하는 이 돈을 내가 어떻게든 조금 더 불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용돈벌이 이렇게 이제 부수입이라도 벌으려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마련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8.5명 정도는 손실을 본다라고 하죠. 특히 지난 시장에 3,000포인트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곤두박질 치면서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 엊그제죠. 미국 쪽에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는 글로벌 좀 악재가 나왔어요. 2011년에 당시에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은 당시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 중공업 자체가 탈원전력 이슈도 있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당시에는 주당 가격이 4만원, 3만원 이렇게 놀 때였어요. 그래서 소유를 하고 있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는 악재 뉴스를 맞고 나서 정말 큰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도 2600포인트가 깨졌다가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 시장, 즉, 뭐, 소위 말하는 파티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돈 벌기가 상승장에서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아마도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뭐 많은 영상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 또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 심리가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나 손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미디어 매체를 찾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종목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고 주식 투자에 대한 회의감도 들기 때문에 그런 영상에 대한 매체들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계좌에 파란색 마이너스가 많이 찍혀 있으면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잘못한 점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다음 매수할 때는 그런 잘못된 점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저는 가장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뭐 수익을 낼 때도 있고 손실을 낼 때도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신의 스킬이 노하우가 조금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뭐 단기 투자로 접근했으나 물려가지고 강제 존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을까? 또 이 타점에 왜 매수를 했을까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돈을 잃는 이유 첫 번째는 묻지마 매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하면 최근에 또 이제 주식 얘기를 굉장히 주변 사람들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누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뭐 어떤 누가 에코프로를 사갖고 얼마를 벌었네. 또 최근에 LS 관련 기업이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샀더니 오늘 뭐 10%가 올라서 돈을 꽤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내 귀에 들어와요. 하지만 나는 속이 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묻지마 매수에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재무제표도 안 보고 이 종목에 대한 뭐 기업 오너 마인드라든지 배당금을 얼마를 주는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얼마인데 이 얼마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 아니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격인가 뭐 수급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1도 관심이 없고 그냥 딱 오직 하나 옆에 누가 좋다고 얘기가 들어오면 그냥 종목명을 검색을 합니다. 종목명. 자, 소위 말하면 누가 얘기를 하면 다 알만한 종목들, 이름값이 네임드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앞에 삼성이 붙거나, 뭐 현대가 붙거나, LG, 뭐 롯데, 뭐 이렇게 이제 누구나도 다 아는 그런 대기업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 기업에 대한 뭐 간략한 그러니까 세부적인 뭐 분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간략한 정말 그냥 네이버 뭔가 이렇게 검색 포털에 검색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고 덜컥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느끼는 게, 이 어떠한 물건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불을 하면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사람 심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일단 재개되죠. 뭐 당장 한 종목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한 종목에 투자할 때 100만 원이라는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결코 높지 않아요. 뭐 한 종목에 100만 원 투자했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얼마 투자 안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00만원 투자해서 3%, 5% 먹어봐야 3만원, 5만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현금 100만원, 만원짜리 100다발을, 100장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라.
라고 해서 이런 시장 자판에 깔듯이 종목이 막 있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덜컥 매수하지 못해요. 원래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이 HTS, MTS 내에서 내 돈이 그냥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고민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 주식시장을 딱 켰더니 어떤 종목이 반짝반짝 하면서 빨간불로 막 올라갑니다. 이미 주가의 상승폭이 15%, 20%를 넘어가고 있어요. 자, 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어제 종가 기준보다 무려 20%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매수를 하려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20%나 주가가 올랐는데 그 종목을 덜컥 매수한다는 거죠. 어제 샀으면 오늘 20%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어제는 그 종목을 몰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20%까지 올라간 종목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해요.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20%에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참았어요. 한 1시간 뒤에 보니까 이게 25%가 올라가 있어. 아까 샀으면 내가 5%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25%에 덜컥 삽니다. 상한가가 갈 줄 알고. 하지만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서 바로 물립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반대로 내가 사자마자 증가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돈을 따려고 하기보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는 수준을 먼저 유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묻지마 매수라든지 이 뇌동매매에 따른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즉흥적으로 어떤 종목을 찾아서 즉흥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습관이 있다면 요거는 분명히 고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조급한 매수예요. 조급한 매수. 자, 이게 조급한 매수가 뭐냐면 방금 전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본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수익권에 들어와야지 사람의 마음 심리가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1,10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가야 내가 잘 샀구나. 좀 더 버텨봐야지 이러면서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가 사자마자 바로 9,500원, 9,400원 쭉쭉 떨어지면 사람 심리가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급한 매수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어떠한 종목이 누가 좋다더라 뭐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과연 이 종목을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되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5분 이 사이에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습니다. 주가가 반짝반짝하죠. 막 들락날락을 엄청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점에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이 종목을 못 살 것 같은 거죠. 당장 이 종목이 지금 10,000원인데 뭐 1,200원, 1,300원 하면서 막 11,000원까지 10%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까 못 산 거에 대한 굉장히 후회감과 박탈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아까 샀으면 10,000원인데 지금 11,000원이라고 하는 내가 불과 1시간 전보다 10%나 오른 그 가격에 덜컥 매수를 한다는 거죠. 정말로 조급한 매매를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뭐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어떠한 특정한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MTS를 켜서 그 순간, 보이는 그 순간에 바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을 때 물론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해보면 항상 뒤에 따라오는 후회감이 왜 내가 사면 자꾸 주가가 떨어지지? 내가 사자마자 왜 자꾸 주가가 떨어지지?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그동안 저도 많이 겪었고 주변에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조급한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길어지고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감각이나 매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가장 망하기 쉬운 몰빵 매수입니다. 자, 이 몰빵 매수라는 것은 처음부터 몰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열의 9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억이다. 1억 몰빵하는 사람 없어요. 1000만원을 갖고 있으면 1000만원 몰빵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사요. 하지만 이제 이 몰빵 매수를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내 종목이 손실을 보고 있는 시점이 이제 몰빵 매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그 누군가의 유혹이 자꾸 올라와요. 내가 어떠한 종목을 100만원 들어갔는데 내가 총 예수금이 뭐 한 1,500만원,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거의 개인 투자자들, 직장인들, 회사원들이 투자하는 맥시멈의 가격이 3,000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3,000이 넘어가서 오버가 되면 뭔가 이제 집에 대한 부동산 투자 아니면 전세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서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뭐 전세를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또 솔로랑은 좀 다른데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맥스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비중을 두면서 주식 투자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뭐 삼성전자냐, 뭐 LG전자냐, SK하이닉스냐, 셀트리온이냐 이렇게 한 방에 몰빵하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저는. 하지만 이 종목을 뭐 30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쪼개서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종목, 두 종목 물리고 한 5종목 정도가 마이너스로 물려 있어요. 10%쳐. 뭐 한 종목은 마이너스 막 30%도 가 있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 50%도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과의 뭔가 타협을 하게 되죠. 뭔가 한 방에 몰빵을 해가지고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을 만회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이너스 한 400 정도 손실이 나 있는데 자녀 예수금이 한 1000만 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하나 몰빵을 해가지고 수익이 좀 올라오면 손실분을 많이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악마의 유혹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종목을 쓱 보다가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 같은 종목에 한 방에 몰빵을 하죠. 나머지 자녀 예수금과 또 마이너스 대출, 뭐 마통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냥 몰빵을 싹 때립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을 보면 정말 베스트죠. 근데 제가 경험도 있어요. 이런 경험도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먹어보기도 했고 정말 더 큰 손실이 나서 추가적인 손절을 한 적도 있는데 정말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다.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특히 사람의 이 심리가 엄청 불안해져요. 이 주식시장에서 그 연관성 있는 부분이 개인의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뭐 프로그램 매도도 있지만 이 개인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사고 팔고를 하는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1000만 원을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자마자 일단 0.3%는 세금으로 떼고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 가격에 있더라도 바로 손실이 나잖아요. 일단 1000만 원 사면 마이너스 한 3만 5천 원은 마이너스를 깔고 들어가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주식이 뭐 0.5%, 1% 하락하게 되면 그냥 사는 순간 마이너스 10만 원, 15만 원 그냥 찍히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가정하에. 뭐 1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100만 원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을 갖고 투자하면 먹을 때 굉장히 조금 먹어요. 내가 조금 수익이 나더라도 막 이 종목 이 수익을 빨리 챙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은 조금 먹고 손실은 크게 보는 그런 형태의 매수가 이 몰빵 매수거든요.
또 어제 장도 그렇고 오늘 장도 뭐 주식이 하락하고 있지만 어제는 코스피 좀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락하는 장에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모든 종목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주식에 때려 넣었기 때문에 주식장이 하락하는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박살이 나고요. 또 이렇게 하락할 때 저점에서 많이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만 단기적인 반등으로 단타라도 노릴 텐데 단타로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즉 계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을 딸 수가 없고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1순위가 매수예요, 매수.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매수를 잘 해야 됩니다. 매수를 잘못하는 순간 그냥 물리는 거죠. 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뭐 삼성전자가 있고 뭐 소위 말하는 급등주라든지 뭐 깡통회사 같은 종목들, 특히 바이오 코스닥에 올라가 있는 바이오 업종들은 손실을 보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매수를 잘못하면 매도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싼 가격에 주가가 이제 막 튀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직전에 매수를 해야만 매수 타점이 가장 좋아야만 어떠한 그런 잡주를 사더라도 먹을 수가 있고 나올 수 있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이 매수 타점을 근거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로 인해서 꾸준하게 돈을 잃고 있다. 내가 올해 벌써 이제 2023년이 시작한 지 절반이 지났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8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올해 2023년도 마무리가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작한 지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계좌에 빨간불을 본 적이 없고 손실만 계속 보고 있고 왜 내가 사면 자꾸 주식이 떨어지고 이 주식 투자를 갖고 손실을 보면서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매수를 잘못한 것이다.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매수한 자리를 보고 한번 반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왜 매수를 했는지, 과연 내가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했는지, 이 자리가 지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한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 종목의 이름만 보고 현재 시장가로 덜컥 매수를 한 것인지, 이 매수에 대한 가격을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복귀를 해보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복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습관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 10, 100, 1000이면 1000, 뭐 만명이면 만명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이 주식시장, 이 주식판에 들어오죠. 뭐 나는 이 주식을 사갖고 손실을 볼 거야 라고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는 100만 원을 갖고 들어오고 누군가는 10만 원, 누군가는 1000만 원, 누군가는 수억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우선 습관을 바꿔보면서 이렇게 습관을 바꿨더니 손실분이 줄어들고 그래도 수익이 조금 나더라 라고 하면 그 방법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습관은 첫 번째, 예약 매수를 활용을 하세요. 주식 그 창에 보면 지금 매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가격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맥스 한 6개월, 3개월 정도 세팅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예약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모든 HT에서 다 똑같거든요. 모든 증권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7만원인데 가령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5만원 오면 내가 사야지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죠. 시나리오를 그렇게 짰어요. 그러면 그 5만원에 예약 매수만 걸어 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장에 들어와서 어떠한 종목을 시장가로 매수하지 마시고 어떠한 종목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이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 예약 매수만 걸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매수 버튼에 손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딱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리 예약 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호텔 가거나 다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지금 뭐 가가지고 호텔 갔는데 내가 이 방 주세요 하면 누가 방을 줍니까? 특히 이런 극성수기, 이런 여름 시즌에 가서 펜션이나 호텔, 콘도 다 들어가면 미리 한 달 전, 두 달 전에 예약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숙소 같은 경우는 예약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예약 매수를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종목, 뭐 삼성전자가 됐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건, 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에코프로가 됐건 간에 내가 이 종목을 딱 꽂혀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절대적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 가격이. 그 가격에 따라서 미리 예약을 해서 매수를 해라. 그러면 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 예약 매수는 그 가격에 딱 호가가 오게 되면 그 호가를 이탈하는 경우에 바로 예약 매수를 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이런 예약 매수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뇌동매매, 뭐 조급한 매매 이런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습관을 예약 매수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습관으로 바꿔보시고, 자,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매매를 하세요. 뭐 이렇게 소설 시나리오를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네, 현대차를 매수하려고 지금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그럼 현대차가 지금 뭐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차트를, 일봉 차트를 보고 아니면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쭉 보고서 이 가격에서 오면 내가 충분히 사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내가 주가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지, 이 자리에서 팔면 내가 기대 수익이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 먹을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그 대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드라마, 영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애드립도 있긴 하지만 모든 기본적인 골자가 이 작가들이 쓴 대본에 움직여서 그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처럼 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작가가 돼서 그런 대본의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그래서 대본을 짜서 어떠한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이 주가가 올랐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고, 혹시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지 라는 간략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손절이 나오더라도 후회가 좀 덜 있어요. 내가 뇌동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뭐 추격매매를 해서 손절을 하면 내 자신이 굉장히 한심스럽거든요. 내가 여기서 괜히 샀구나, 이걸 내가 왜 샀지라고 하는 한심스러움이 엄청 늘어나는데, 이렇게 시나리오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그래, 내가 원칙대로 짠 대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후회가 뇌동매매 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다면 꼭 다음과 같이 습관을 바꾸는 매매 방법의 패턴으로 주식 투자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실제 종목의 사례 등을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국전약품 전에 제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국전약품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점이 이때입니다. 7월 19일 날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이 양봉. 자, 저는 뭐 다른 분들이 많은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요거 하나만 요즘에 하고 있어요. 자,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딱 올렸을 때, 자, 코스닥 우량 기업. 자, 우량 기업이라 나오죠. 이 우량 기업이라고 얘네가 딱 찍어주는 이유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량 기업이라는 표현을 쓴 거겠죠. 그래서 이게 우량 기업이 바닥에서 주가가 빌빌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강한 양봉과 거래량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부터 이 종목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시나리오를 짜게 되면은 일단 일봉상에서 보이는 시나리오가 이런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6,600원에서 6,260원 정도. 자, 여기 구간에 직전에 캔들상에 보이는 지지라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직전 고점 자리였던 7,200원 위에서는 매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요 이후에 자 빠르게는 6,600원, 뭐 적당히 이제 평균가를 잡아본다면 한 6,500원 정도의 예약 매수를 걸어 두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 주가가 떨어지죠.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질 때, 자, 내가 생각했던 이 6,500원, 6,200원짜리에 매수가 됐어요. 이렇게. 예약 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런 시점에 탁 예약 매수가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매수가 됐다는 알림이 와요. 아, 그러면 내가 요때 샀던 종목이 매수가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주가가 툭툭 반등이 나오면서 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또 매도 자리가 옵니다.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오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100%의 수익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잡고 나서 매수를 한다면 주가 상승한 이후에 조급한 매매를 하지 않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올 때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런 시나리오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반등폭을 노리면서 충분히 누구나 다 쉽게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오브젠. 오브젠도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고 이 종목도 제가 종목 분석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관심 종목 오브젠이라고 돼 있고 제가 이 오브젠도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고점 찍고 상장한 이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여기 36,000원짜리에 지지라인을 받는 이후 양봉이 강하게 솟구친 자리. 자, 이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종목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오브젠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네이버가 대주주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굵직한 지금 IT 기업 그런 대주주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쨌든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양봉을 기준봉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내가 매수한다라고 봤을 때 일봉상에서 보이는 여기 41,000원짜리 자, 요런 부분을 매수 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나리오를 잡는다면. 그리고 이후에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위에 고점 자리였던 5만원 자리에서 매도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자, 요만큼의 구간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짜고 이후에 예약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면 주가가 툭툭 떨어지면서 자, 3거래일자에 내가 생각한 41,000원 왔잖아요. 여기서 매수가 됐겠죠. 그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밑으로 한번 더 깊게 빼던데 자, 여기 구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구간이죠. 손절을 갈지 추가 매입을 할지. 하지만 기존 직전에 여기 36,000원짜리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입도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본다면 자,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보이면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5만원 자리까지 반등 후 내가 수익을 안겨주는 이런 종목으로 올라갔죠. 자,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한 매매, 추격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다리면서 내가 시나리오를 잡고 매수 타점을 잡고 또 매도 역시 너무 조급한 매도가 아닌 직전에 고점 자리를 시나리오로 잡고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종목이 이렇게 정석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충분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옵니다. 자, 오브젠 같은 경우도 아마 처음에 매수를 했었을 때는 자, 요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 7월 26일 날에 마이너스 11%나 음봉을 때리면서 주가를 크게 밀어버렸어요. 자, 요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죠. 일단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했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 그래도 일봉상의 지지라인 여기 36,000원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버텨야 되나? 추가 매입을 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매매에 대한 스킬과 학습,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입을 하는 그런 마음씨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갔다면 그거는 이제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 거죠. 네, 손절을 하고 나왔다면 더 이상 미련 없이 버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투자와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자신의 경험치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돈을 잃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를 한번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물려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자, 누가 이 종목을 사라고 등 떠밀지 않고요. 누가 이 종목을 팔라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수익, 손실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 자신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습관과 방법을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만들어가면서 이 주식판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늙어서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또는 매달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같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